자, 오늘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마음쓰기 명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직접 마음을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어떤 주제에 생각을 할 때 특히 이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올라오는 걸까요? 대나무숲에 실제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새로 만난 사람들 앞에서 내성적인 성격을 감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 교수님 갑질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예요. 데이트 폭력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관계에서 내가 얻게 되는 스트레스고, 이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 관련 주제의 글을 쓰면 계속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나 단어들을 쓰게 된다는 거죠. 이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죠. 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어,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도 놓칠 수 없죠. 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등록금 생활비가 너무 비싸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자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정적 정서는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적 유연성을 방해해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우울감, 분노, 불안 같은 심리적 문제와 신체적으로는 면역력 저하,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자살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대의 동기별 자살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 자살을 하신 거예요. 이 자살에 따라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자살을 했나를 살펴보니까 가장 많았던 게 심리적인 문제였습니다. 내가 좀 우울감이 있거나 불안감이 있거나 뭔가 내 마음이 힘들 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셨고, 또 하나가 경제 문제였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이 경제적인 건 내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뭔가를 잘해낼 자신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남들과의 경쟁에서 많이 뒤처질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꼭 해야 될 경험을 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나의 심리적 문제로 바뀌어서 너무나 힘들게 마음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남녀 문제였어요. 남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이성의 친구를 뒀는데 그 친구와의 뭐 생활 격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커서 또 그런 것들이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경제 문제든 남녀 문제든 결국에는 모든 이런 문제들이 내 심리적 문제와 연관이 되고 심리적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20대의 동기별 자살률에 따라서 이 20대들의 자살률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은 전체적인 자살률인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천천히, 이것도 안타깝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기복을 보면서 상승을 하는데, 이 20대의 자살률은 굉장히 가파르게 큰 하락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2000년에 정점을 찍고 좀 내려온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보면 7.3%가 증가한 거예요. 그 이전에 너무나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거지, 자살률이 7.3% 증가했다는 건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곁에 두고 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자살률을 좀 더 낮추고 좀 더 밝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좀 많이 완화시키고, 대신 이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그런 방법이나 내 마음가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정적 정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만으로는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불안한 생각을 하지 말자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또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불안하지 말자라는 그 말을 듣고 불안을 떠올리는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몬을 떠올리지 말자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또 레몬을 떠올리면서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을 다스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나의 의도와 의욕만으로는 개선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지 부조화를 치료할 때는 좀 더 실천적이고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동원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노출 치료입니다. 노출 치료는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올라왔을 때 이걸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오히려 거기에 노출이 돼서 내가 거기에 좀 적응될 수 있도록 그런 단계별 어떤 적응 기간을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레몬이 너무 셔서 못 먹을 때 레몬은 시니까 먹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레몬을 먹으면서 그 신맛에 적응해 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노출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적응해 가는 과정을 잘 기록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기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도 인지 부조화를 치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나의 감정에 나를 노출시키고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런 부정적 감정에 나를 노출시키고 그런 것들을 기록해 나가면서 내가 어떤 점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가장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겠다라는 인지 재구성의 어떤 의욕과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이 인지 재구성이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부정을 긍정으로 만드는 인지 부조화 치료의 가장 무난하고 좋은 방법이 명상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중에서 저는 마음쓰기 명상을 많이 권장해 드립니다. 이 마음쓰기 명상에서는 우리의 노출 치료와 생각 기록 그리고 이 인지 재구성 세 개가 모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명상이라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굉장히 강압적이거나 내가 상처받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몸과 마음이 이완된 상태에서 내가 충분히 그런 감정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진행을 시킵니다. 자, 이 마음쓰기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양한 명상이 있겠지만 다양한 마음쓰기의 주제들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분노에 대한 마음쓰기, 두 번째는 고마움에 대한 마음쓰기, 세 번째는 내가 풀고 싶었던 질문에 대한 마음쓰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쓰기 명상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필기구를 준비하고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책상과 의자, 종이, 펜만 있으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 글쓰기 명상의 주제를 떠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평소에 품고 있던 질문을 떠올리며 거기에 답을 구하는 글쓰기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허리는 펴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크게 3번 해보겠습니다. 코로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강하게 내쉬어주세요. 한 번 더 코로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어깨가 들썩일 만큼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듯이 숨 내쉬어 주십시오. 이제 코로만 천천히 부드럽게 호흡해 보겠습니다. 코로 천천히 호흡 들이마시고 코로 천천히 조금 더 길게 내뱉어 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몸에 힘을 빼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눈 사이에 힘을 빼고 내쉬는 호흡에 입 주위의 긴장을 풀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이제 내가 준비한 질문을 떠올려 봅니다.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질문을 되뇌어도 됩니다. 질문을 떠올리면 질문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들이 이어서 떠오릅니다. 그 생각과 감정들을 잘 관찰해 주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어떤 감정들이 동요하는지 알아차려 주십시오. 다만 그 생각과 감정들에 휩쓸리거나 동요되지 말고 거리를 두고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생각이 떠올라도 그 생각을 쫓아가지 마시고 내가 던진 질문과 관련된 생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에 끌려다니거나 감정에 동요하지 마시고 관찰자가 돼서 내가 일으키는 생각들을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겠습니다. 눈을 뜨고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과 감정들을 종이에 적어 보겠습니다. 특별한 답을 적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과 감정들을 적어 보겠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 머물러 있던 지혜의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답이 종이 위에 써질 때까지 같은 질문으로 마음쓰기 명상을 반복해 주십시오. 글을 다 쓰면 펜을 내려놓고 마음쓰기 명상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 내 몸과 마음의 변화를 잘 알아차려 봅니다. 명상을 마치겠습니다.